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레시피 32회 민법 시험 철저 분석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합격할까?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까칠한 양반.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민법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텐데요. 먼저 조문을 중심으로 한 이론을 공부하고 관련 판례를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데 민법이란 과목이 다른 과목과 달리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적당한지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깊이 파려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게 되고 얇게 파려니 뭔가 불안하고, 특히 모의고사나 예상 문제집 등을 보다 보면 모르거나 처음 보는 지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민법책을 쉽게 손에서 못 내려놓게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민법에는 수천 수만 개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어렵게 내자고 마음먹으면 출제자는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민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 많은 국가고시에 민법이 기본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민법 문제는 해마다 다양한 시험에서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판례, 지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분위기가 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민법의 바다에서 방황하고 계실 것 같아서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은 어느 정도 선까지 공부를 해야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을지 32회 민법 문제를 그동안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토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민법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공부량을 조절하고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을 드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선 33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민법의 출제 유형의 변화를 먼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 난이도는 30회, 31회, 32회 순으로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 왔고요. 문제 구성은 30회는 판례 관련 35문제, 박스형 6문제, 사례형 13문제, 31회는 판례 관련 35문제, 박스형 9문제, 사례형 15문제, 그리고 이번 32회는 판례 관련 36문제, 박스형 10문제, 사례형 8문제로 사례형의 경우는 31회 15개에서 줄었지만 33회엔 다시 15개 내외가 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판례 관련이 36문제라는 뜻은 판례 중에서 답을 찾는 문제라는 뜻이 아니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는 단서로 그 문제 안에는 법조문, 판례 등이 다 섞여 있습니다. 박스형 문제가 늘어난 건 반갑지 않은 내용으로 모두 정확히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늘었다는 겁니다. 사례형도 수험생 입장에선 별로 반갑지 않은데 우선 사례를 설명해야 하니까 문제가 깁니다. 평균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내야 하는 입장에선 사례 내용이 길면 문제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답을 찾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무튼 이 모든 건 출제자의 마음이니 수험생 입장에선 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법 공부는 법조문으로 시작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기출 판례를 공부하고 더 내려가 새로운 판례까지 파고 내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공부할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시험 문제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의 지문은 간단히 법조문과 이론, 기출 판례, 새로운 판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정답을 배치했느냐에 따라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고 그 난이도는
합격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2회 민법 문제를 문제별 난이도로 정리해 볼 텐데요. 난이도 기준은 최근 10년간의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상중하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난이도 하는 기출 지문 중심의 문제로 기출 지문이 3개 이상 또는 법조문 등 기본을 묻는 문제. 난이도 중은 기출 지문이 3개 이하 플러스 새로운 유형의 지문이 나왔지만 그 새로운 지문은 답은 아니지만 수험생들을 헛갈리게 만드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 상은 기출 문제 플러스 새로운 유형의 지문으로 구성되면서 그 생소한 지문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참고했습니다. 위 기준으로 32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난이도 하입니다. 하는 기출문제와 관련법의 기본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딱 봐도 기출문제의 비중이 큽니다. 이런 난이도 하의 문제는 약 21문제입니다. 예로 이런 문제는 파산 채권자만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지문들도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중의 문제는 새롭게 나온 지문이나 오래전에 기출로 나왔던 지문이 섞여서 나왔지만 그 지문이 답이 아닌 경우거나 기출 지문은 아니지만 기본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지문들이 답이 되는 경우입니다. 난이도 중의 문제는 약 12문제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문제를 풀 때 긴가민가하게 만들지만 나머지 지문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로 이런 문제는 1번의 경우 처음 출제된 지문인데다 지문도 길고 내용도 뭔 소린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잘못 걸리면 시험 망치기 십상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나머지 지문들이 기본에서 크게 안 벗어나서 얼른 포기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갔으면 답을 찾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난이도 상의 문제는 낯선 지문 때문에 멘붕이 와 있는데 그 낯선 지문이 답인 경우입니다. 난이도 상의 문제는 약 7문제 정도입니다. 민법에서 낯선 지문은 그냥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지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까지 다 헷갈려집니다. 예로 이런 문제는 뭘 풀라는 건지 문제 파악도 쉽지 않고 처음 보는 3번 지문이 답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지문 전체가 기출에서 나온 건 6문제, 4개가 기출지문인 건 12문제, 3개가 기출지문인 건 10문제, 2개가 기출지문인 건 5문제, 1개가 기출지문인 건 3문제입니다. 기출 관련 숫자는 제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체크한 거라 숫자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만일 민법에서 60점을 목표로 한다면 우선 난이도 하의 21문제를 모두 맞춰야 하고 거기에 난이도 중의 문제에서 3문제를 맞춰야 합니다. 만일 70점을 목표로 한다면 난이도 하 21문제를 모두 맞춰야 하고 거기에 난이도 중의 문제 12문제 중에서 7문제를 맞춰야 합니다. 참고로 기출 문제만 완벽하게 공부해서 기출로 나온 지문만 가지고 답을 찾아서 문제를 푼다고 치면 32회 시험의 경우 22문제 5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과거 기출 문제들을 다시 보다 보니 기출 지문은 토시나 문장이 바뀌면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장 자체보다는 그 기출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내용 숙지가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에 준비한 영상이긴 하지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민법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